네, 패턴 재단하는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원단에 이렇게 패턴을 이제 그려서 원단에 핀으로 고정해서 아마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시접분을 이제 감안해서 시접을 그려준 다음에 재단을 해야 되는데, 시접 그리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패턴에 보시면 이제 기호가 있는데, 한 가지가 이렇게 위아래로 긴 화살표가 되어 있는 요 표시는 이제 식서라는 기호예요. 그래서 식서라는 거는 원단에는 이제 세 가지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세로가 되는 이 식서 방향과 가로가 되는 푸서 방향, 그리고 여기 45도 대각선에 이제 바이어스 방향이 있는데, 그거를 나누는 기준은 이제 원단의 늘어남, 그 기준으로 식서, 푸서, 바이어스 방향으로 나누는데, 이 식서라는 요 방향은 원단에서 가장 안 늘어나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이어스 방향은 가장 많이 늘어나는 방향. 그래서 만져보시면 이제 차이가 좀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옷을 만들 때 이제 반드시 옷의 이 세로 부분은 요 식서 방향에 딱 맞춰서 재단을 해야 옷을 만들어서 입었을 때 늘어나는 거를 방지할 수 있고, 여기 원단에 보면 이렇게 잘려진 재단이 된 부분은 올이 풀리고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감 처리가 된 부분이 이제 식서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식서 방향을 이제 옷에 세로로 놓고 재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드는 통바지는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만들기 쉬운 그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패턴을 이제 두 장을 만들어서 왼쪽, 오른쪽 이제 다리 양 두 쪽을 이제 만드는 건데, 제가 이제 보내드릴 때 원단을 이렇게 반을 접어서 이제 보내드려서 요대로 놓고 자르면 이제 두 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재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패턴에 또 보시면은 요 숫자가 적혀 있는 요 표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접을 그만큼 두고 재단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패턴이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신 그 치수에 맞는 내 사이즈에 맞는 정 사이즈의 패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바느질을 해서 들어가는 그 솔기 부분이 여유분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시접이라고 하는데, 시접을 위에 이제 허리 부분은 5cm, 아래 밑단 부분은 4cm, 그 다음에 양 옆은 1.5cm를 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시접을 그릴 때는 요런 이제 눈금이 표시되어 있는 시접자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시접분만큼 이제 여기 옆에는 1.5잖아요. 그럼 1.5만큼 시접분을 바깥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주고, 나중에 이 시접선대로 이제 자르시면 되세요. 만약에 집에 이런 시접자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살짝 눈대중으로 이렇게 그려서 하셔도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뭐 크게, 이 통바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뭐 무리가 있진 않으니까 그렇게 재단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그 시접선을 그렸으면 이 바깥에 시접선을 기준으로 재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단을 폭에서 재단을 하시기 편하게끔 핀으로 이제 패턴을 다 고정해서 보내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펼쳐서 시접선을 그리고 그 바깥 그 아웃라인 시접선을 따라서 이렇게 재단을 해주시면 좀 더 간단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재단을 했다면 패턴은 이렇게 옆에 치워 놓고 이제 바느질을 해줄 거거든요. 지금 저는 이제 이 카메라 화면에 이제 다 담길 수 있도록
좀 작게 재단을 임의대로 좀 해봤습니다. 자, 바느질을 한 순서는 여기 옆에 미디 부분이거든요. 여기를 먼저 하고 이제 가랑이 부분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밑에 요 옆에랑 이제 가랑이 부분은 우리가 통솔이라는 바느질 방법을 사용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바느질을 할 때 실은 너무 길지 않게 잘라주시면 좋고, 너무 길게 하면 이제 하다가 오히려 엉켜서 불편함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30cm에서 한 50cm 정도 잘라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한 줄로 바느질을 할 거고요. 홈질로 할 거예요. 그러면 통솔은 원단의 겉에서 먼저 꼬매주고, 이제 뒤집어서 한 번 더 꼬매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오른쪽 먼저 꼬매줄게요. 자, 바느질은 여기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바느질 방향은 올라가면서 바느질 해주면 되고, 두 번을 꼬맬 건데 우리가 옆에 시접을 1.5를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1.5 안에서 이제 되도록이면은 다 이제 바느질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겉에서 바느질을 할 때 위치는 한 여기 끝에서 0.5 정도, 0.5 정도 위치에 바느질을 해줍니다. 근데 만약 나는 바느질이 처음이어서 0.5 간격을 맞추기가 어렵다 그러면 자를 가지고 한 0.5 위치에다가 제가 보내드린 초크로 이렇게 바느질 선을 그어서 해주셔도 돼요. 그러면 바느질 선을 이제 이렇게 그렸으니까 바느질 한번 해볼게요. 바느질을 할 때 처음과 끝은 되돌아받기를 한 3-4번 정도는 해주시면 이렇게 매듭을 졌지만 더 튼튼한 매듭의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뭐 2번 정도, 2번 정도 되돌아받기 같은 위치에 이제 홈질을 여러 번 해주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홈질의 가장 큰 장점은 튼튼하기도 하고 한 번에 여러 땀을 갈 수 있어서 작업의 속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홈질로 한 6땀 정도를 갔어요. 그래서 홈질을 할 때 이 땀의 그 간격, 땀의 너비는 최대한 0.5가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좀 촘촘하게 해주셔야 옷이 이제 완성도 있는 옷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이 나오면 바로 여기 앞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 땀 뒤에서 이제 되돌아받기라고 하죠. 보통 이제 박음질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 땀 뒤로 가서 이렇게 시작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중간중간 박음질을 해줘야 옷이 더 튼튼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홈질로만 하면 나중에 중간에 이제 실이 틀어지거나 했을 때 이렇게 우두두 풀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박음질을 해주면 중간에 있다가 뭐 실이 끊기거나 그랬을 때도 이렇게 풀림을 방지할 수가 있는 튼튼한 바느질 방법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실이 나와서 다시 시작할 때는 한 땀 뒤에서 시작한다. 박음질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홈질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왔으면은 이렇게 되돌아받기 한 2번에서 3번 정도 해주고 이제 매듭을 지어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홈질이 됐어요. 자, 그럼 통솔은 여기서 이제 뒤집어서
한 번 더 여기 위치를 이제 꼬매줄 건데, 그 뒤집기 전에 내가 만약에 이제 시접을 좀 넓게 잡았다 그러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약간 균일하지가 않은 부분들은 이렇게 가위로 좀 균일하게 정리를, 올 풀림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뒤집어서 이제 꼬매주시면 좀 더 깔끔하게 옷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시접 정리를 해주고 이제 뒤집어서 다리미가 있으면, 이제 옷을 만들 때 다리미가 있으면 다리미로 이렇게 다려주면서 하면은 훨씬 이제 옷을 완성했을 때 옷의 태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옷 만들기의 핵심은 다림질이라고 할 정도로 다리면서 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문적으로 우리가 옷을 만드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약간 취미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다리미를 매번 이렇게 꺼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손다리미라고 손다리미질이라고 해서 이렇게 손으로 꾹꾹꾹꾹 눌러서 모양을 잡아준 다음에 이제 바느질을 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뒤집어서 저는 이제 다리미로 꾹꾹 눌러 왔는데요. 우리가 지금 꼬맸던 이 부분을 한 번 더 꼬맬 건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 옷에 안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꼬맸을 때 여기를 이제 이렇게 꼬매줄 건데, 뒤집어서 이렇게 봤을 때 요 시접이 튀어나오지 않게, 그래서 시접을 다 감싸는 위치에, 감싸도록 그 위치에 꼬매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아냐,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방금 0.5 시접 그 간격으로 꼬매줬잖아요. 시접 그 간격을. 그러면 그 뒤집어서는 한 1cm 정도, 요 선에 맞게 1cm 정도로 해서 꼬매주시면 웬만하면은 이제 요 겉에서 요 시접이 다 감싸지는 위치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만져보시면 요 두께감이 달라요. 그래서 시접이 이렇게 있는 부분은 두껍고 그 바깥 부분은 이제 약간 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감각으로 느껴가면서 꼬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홈질로 이제 꼬매줄 거고, 처음과 끝은 되돌아받기로 이제 매듭 처리를 해주시고요. 더 튼튼한 매듭 처리를 해주시고, 중간중간 이제 박음질 되돌아받기로 그렇게 하면서 이어가면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래서부터 위쪽으로 바느질을 해나가시면 돼요. 저는 매듭을 지었지만 그래도 한 2번에서 3번 정도, 2번 정도는 이렇게 되돌아받기를 꼭 해줍니다. 그래서 홈질로 이 손으로 이제 이렇게 두께를 만져보시면은 얇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얇은 부분으로 이제 꼬매주시면 되고, 자, 항상 이렇게 실이 나왔다 그러면 한 땀 뒤로 가서 이렇게 박음질로 시작을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바느질을 할 때, 손바느질 할 때 의식적으로 이렇게 당기거든요, 실을. 그러면 원단이 이렇게 울 수가 있어요. 그럼 중간중간 이렇게 펴주면서 해주시면 되고요.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펴주시더라도 바느질이 이제 끝나면 항상 다리미로 그걸 이렇게 다려주시면은 그게 이제 모양도 잡히고 울었던 부분들이 이렇게 펴져요. 그래서 끝으로 오면은 이렇게 되돌아받기를 한 2번 정도 해주고,
이제 매듭을 지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통솔이거든요. 통솔은 기존에 기계가 없을 때, 기계가 없는 당시에 솔기 처리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고급 옷 같은 경우는 솔기 처리를 이렇게 통솔이나 쌈솔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솔기가 이렇게 있는 부분이 바지의 안쪽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이제 이게 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 이렇게 시접이 삐져나오지 않게 깔끔하게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편 쪽도 해줘야 되는데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여기 그 아래서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0.5 간격으로 이렇게 0.5 간격으로 이렇게 잘 맞춰서 핀으로 고정한 다음에 홈질로 꼬매주고 뒤집어서 한 번 더 꼬매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통솔은 무조건 옷의 겉에서 먼저 꼬매주고 뒤집어서 한 번 더 꼬매준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한번 꼬매서 와볼게요. 네, 저는 이렇게 이제 양쪽을 다 통솔로 이렇게 꼬매왔고요. 지금 이렇게 우는 부분들은 다림질로 이렇게 펴주면서 하면은 바지의 모양이 훨씬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미디를 여기 양쪽에 미디를 꼬매줬고 그 다음에 이제 가랑이를 꼬매줄 건데 지금 꼬매준 이 미디 부분을 가운데 오게 이렇게 펼치시면은 이렇게 바지의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딱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요 가랑이 부분을 이제 꼬매줄 건데 가랑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 옆에 꼬매주듯이 통솔로 꼬매줄 거예요. 그래서 통솔은 겉에서 옷의 겉에서 먼저 꼬매주고 이제 뒤집어서 한 번 더 꼬매주는 거니까 이제 옷에 이 겉면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를 이렇게 쭉 꼬매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솔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방금 꼬맸던 이 미디의 솔기는 이제 각각 반대편으로 한쪽은 왼쪽, 한쪽은 이제 오른쪽을 보게 이렇게 해서 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준 다음에 요 가랑이 부분을 꼬매줄 건데 요것도 바느질의 방향은 요 밑에서부터 이제 위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반대편도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방식으로 꼬매줄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패턴에 보시면 큰 차이는 없는데 뒷부분은 좀 곡이 많이 지고 여기도 약간 곡이 좀 졌을 거고 앞부분은 뒷부분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곡이 좀 덜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그 꼬매줄 때 요 곡이 다르기 때문에 앞부분과 뒷부분이 딱 일치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핀으로 이제 밑에 부분을 이렇게 맞춰가면서 핀으로 고정한 다음에 앞부분보다 뒷부분이 조금 더 곡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남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럴 때는 앞부분을 살짝 당기면은 이제 길이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이를 맞춰서 꼬매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제가 패턴을 그릴 때 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분들은 많지 않아서 그것도 이제 체형에 따라서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큰 차이 없이 맞춰서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핀으로 이제 고정한 다음에 여기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위 중간 부분까지 꼬매줄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0.5 간격으로 해서 쭉 꼬매주고
여기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제 핀으로 고정한 다음에 0.5 간격으로 쭉 꼬매주고 오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 미디를 이제 바지의 겉부분에서 이렇게 0.5 간격으로 홈질로 해서 꼬매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부분, 요 가랑이 요 중심 부분은 우리가 뭐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좀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트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한 요 중간 부분은 한 번 더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꼬매 주시면 좀 더 튼튼하게 옷을 입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뜻이 이제 통솔로 한 번 더 꼬매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부분을 한 번 더 꼬매 줄 건데, 꼬매기 전에 이제 손 다리미로 이렇게 꾹꾹 눌러서 이제 모양을 잡아 주셔도 되고, 이렇게 다리미로 이렇게 눌러서 모양을 잡아 주신 다음에 이제 바느질을 하면 훨씬 바느질 하기도 쉽고 모양도 잘 잡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다리미를 해 줬으면 여기는 한 1cm 간격으로 쭉 꼬매 주시면 되겠습니다.